창녕 대봉늪 제방공사를 둘러싼 환경단체와 주민들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남도가 합의점을 찾아보려 했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해에서 가야인으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굴됐습니다. 보존 상태가 좋아 완벽한 가야인의 모습을 재현할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고성군이 경남 최초로 임명직 읍장을 주민 손으로 뽑습니다. 군수의 인사권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한국GM 창원공장 하청업체 비정규직 560명이 일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한국GM 비정규직 집회는 28일 투쟁 결의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창녕 대봉늪 제방공사를 둘러싼 지역 환경단체와 인근 주민들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남도가 갈등 중재단을 꾸려 중재안까지 내놨지만 여전히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구지은 기자입니다. 창녕군 장마면의 대봉늪 일대입니다. 이곳은 잦은 침수 피해로 5년 전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된 후 올해부터 제방축조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환경 파괴와 주민 안전을 이유로 공사를 둘러싼 인근 마을 주민을 비롯한 창녕군과 환경단체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재단을 구성했고 양측은 여기서 마련된 중재 합의서를 따르기로 약속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완성된 중재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제방공사로 줄어든 습지 면적만큼 대체 습지를 마련하라는 것. 하지만 당초 약속과 달리 창녕군은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고 군의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중재안을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환경단체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초 합의대로 중재단의 결정을 따를 것을 요구했습니다. 중재 합의서 수용 거부는 시대착오적인 습지 정책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창녕군 대표, 그다음에 시민단체 대표가 나서서 또 설명회를 다시 했습니다. 그 설명회가 끝난 이후에 합의서가 마련됐는데 그 합의서를 따르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행정에서 굉장히 큰 실수를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창녕군도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중재안 자체가 주민과 창녕군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인 중재 합의서라는 겁니다. 중재안을 저희들이 그 내용도 작성하는 걸 보지도 못했고 또 저희들은 일방적으로 통보가 와서 내용을 또 보한 사항입니다. 지금 대체 습지를 지금 조성해라는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그 사항은 지금 습지로 제정된 것도 아닌데 대체 습지를 제정해라는 것은 좀 모순된 부분이 있는 사항입니다. 주민들도 대체 습지 조성은 말도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환경단체가 요구하는 대체 습지 부지는 농민들이 직접 가꾼 농지로 생계를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농경지라고 호소했습니다. 우리 주민들을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고 주민들이 뭐 생명 재산에 손해가 가더라도 오직 자연보호 농지를 섭지조사하면 내놓으라 크니까 농사를 못 짓게 하겠다 크니까. 2021년 6월 완공을 목표로 공정률 40% 이상을 보이고 있는 대봉늪 제방공사. 창녕군이 중재안을 거부해도 경남도는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하면서 공사를 둘러싼 갈등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김해 대동면에서 가야인으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굴됐습니다. 그동안 발견된 것과 비교한다면 무덤 속에 누워있는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보존 상태가 좋습니다. 가야의 생활상을 오롯이 간직하고 있는 완벽한 가야인의 모습을 재현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높습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약 2000년 동안 잠들어 있던 가야인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4세기에서 6세기 사이 나무와 돌로 관을 만든 가야인의 무덤입니다. 발굴된 무덤 37개 중 60% 이상에서 무덤 주인의 유골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신체의 한 부분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누워있는 모습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발굴 상태가 좋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한 상태로 발굴된 가야인 유골입니다. 이처럼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발견된 유골은 총 4개입니다. 이렇게 잘 보존될 수 있었던 건 과거 바다였던 김해의 토양 속 조개 껍데기 영향으로 추정됩니다. 토양에 전반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폐각, 그러니까 조개 껍데기죠. 그 성분으로 인해서 인골이 잔존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고김해만이라고 하고 해수가까지 들어오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일정 부분 성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인골 보존에 좀 용이한. 예안리 고분 발굴은 1980년에 가야인 유골 212기가 발굴된 후 39년 만에 진행됐습니다. 첫 발굴 당시에는 해부학적 분석에 그쳤지만 현재는 DNA와 안정 동위원소 분석 등 발전된 기술을 활용해 가야인의 식생활과 친족 관계, 생활상 등을 보다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굴된 두개골은 가야 시대의 성형수술로 알려진 편도 풍습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용을 위해 아이들의 이마와 뒤통수를 납작하게 변형시키는 풍습으로 알려진 편두는 중국의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기록돼 있지만 학계의 정설로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가야 쪽에 있으면서, 즉 변환 쪽에 있으면서 편두는 진한인이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가야 내에서 종족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진한이라는 기록이 잘못된 건지 이제 거기에 대한 확인 조사가 필요한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좀 자료를 계속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하려고 하는 그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해시는 이번 발굴이 예안리 고분군의 일부일 뿐이라며 종합 정비 계획을 세우고 가야인 유골 전시관 건립 등을 추진해 복원과 정비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고성군에서는 다음 달 경남에서 처음으로 임명직 읍장을 주민의 손으로 뽑습니다. 군수가 자신의 권한을 줄이고 주민에게 인사권을 돌려주는 실험에 나섰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다음 달 고성군 전체 인구 5만 2천여 명 중 47%가 모여 사는 고성읍에서 작은 선거가 치러집니다. 지금까지 군수가 직접 임명해 오던 읍장을 주민투표로 뽑게 된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고성읍을 거쳐간 읍장은 모두 8명. 지역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잦은 인사로 업무 영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성군이 대안으로 내놓은 읍장 주민 추천제를 대부분의 주민들이 환영하는 이유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고성읍장을 직접 손으로 투표를 해서 공명정대하게 뽑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읍장 후보자는 5급 승진 후보자 명부 7순위까지로 다음 달 5일 최종 후보들이 선정됩니다. 최종 후보자들은 발전 공약을 주민들에게 발표하고 주민 대표단의 투표를 통해 최다 득표자가 읍장으로 선출됩니다. 지난 22일 마감된 주민대표단 모집에는 200명 모집에 1950명이 신청해 약 1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주민 손으로 뽑은 읍장은 임기 2년과 내부 직원 인사 추천권을 보장받고 본인이 공약한 사업을 위한 예산을 지원받습니다. 고성읍장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것을 직접 읍민들에게 발표하고 질문도 받고, 그렇게 읍장이 된 사람에게는 저는 읍사무소 공무원들 인사권도 주고 예산도 배정해주고 그분들 임기도 2년 보장해주면 역동적인 고성읍이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다음 달 12일 경남에서 처음으로 주민들이 뽑은 읍장이 탄생하는 가운데 고성군은 앞으로 면지역까지 주민자치권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한국GM 창원공장 하청업체 비정규직 560명이 일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한국GM은 25일 물량 감소로 공장 가동률이 떨어져 근무체계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하청업체 8곳에 대해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비정규직 해고와 관련해선 도급업체와 계약을 해지했을 뿐이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도급업체 소속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전국 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GM 창원 비정규직 지회는 오는 28일 오후 한국GM 창원공장 정문 앞에서 비정규직 대량 해고 즉각 중단하라는 투쟁 결의대회를 예고했습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이 한국GM 하청업체 비정규직 해고와 관련해 지자체와 한국GM이 함께 상생 경영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영구 국회의원과 정의당 경남도당은 26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글로벌 GM이 흑자를 위해 국내 사업장의 노동자와 지역 경제를 볼모로 취급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사태는 경남도와 창원시, 한국GM이 함께해 노동자들이 다시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창원시의회도 한국GM 비정규직 대량 해고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시의회는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김종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GM 창원공장 비정규직 대량 해고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결의문에는 한국GM이 혈세를 지원받으면서 비정규직들에게 해고를 협박했다며 사측과 정부의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총리실 이관 이후에도 지지부진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과 관련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해 신공항 대책 민관정 협의회 등 3개 단체는 총리실로 김해 신공항 재검증이 이관된 후 5개월 동안 실속 없는 회의만 반복됐고 검증단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총리실에서는 연내 재검증이 어렵다고 답하는 상황이라며 내년에는 총선이 예정된 만큼 민감한 재검증 문제가 미루어질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행정부를 믿고 기다려온 게 한심하고 답답하다며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많은 것을 인내하고 기다렸건만 이런 식으로 일이 되어가는 것을 보니 우리들은 더 이상 인내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대통령이 나서서 2017년에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의 민의가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고 당시 공약이 무엇인지를 되새겨 동남권 관문공항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라.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가 26일 경남도의회에서 2차 보고대회를 열고 홍준표 전 지사의 직권남용으로 강제 폐업됐다는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진상조사위는 홍 전 지사가 관련 조례 개정 전 진주의료원 폐업을 추진하고 의결권이 없는 이사회를 통해 강제 폐업을 의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공기관 기록물관리법상 엄격히 관리돼야 하는 의료원 폐업 관련 문서들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영선적 대성호와 창진호의 실종자 수색이 계속되는 가운데 추가 실종자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25일 마라도 남서쪽 해상에서 전복된 창진호의 선원 최모 씨에 대한 밤샘 수색이 계속됐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14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던 창진호는 지금까지 13명이 구조됐고 이 중 3명은 끝내 숨졌습니다. 지난 19일 제주 차귀도 해상에서 불이나 침몰한 대성호의 선원 12명 중 11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일주일 넘게 성과를 못 내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지난 25일 회화면 신청 경로당에 커뮤니티 케어 마을센터 신천분소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현판식에는 박일동 부군소와 주민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돌봄용 침대와 휠체어를 이용한 시연 행사 등이 열렸습니다. 지난 7월 경남도의 커뮤니티 케어 시범 사업에 선정된 고성군은 신천 경로당을 시작으로 회화면 16개 경로당에 마을 분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고성군에서는 경남형 커뮤니티 케어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16개의 마을의 분소를 만들고 어르신들이 스스로 함께
필요한 수요를 발굴하고 서로 돕는 그런 체계를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AI 스피커 지원 사업 등 준비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옛 마산 헌병 분견대가 일제강점기 식민지 통치의 잔악함을 보여주는 전시관으로 탈바꿈됐습니다. 창원시는 26일 옛 마산 헌병 분견대 야외광장에서 개관식을 갖고 당시의 모습을 재현한 전시관을 시민들에게 공개했습니다. 옛 마산 헌병 분견대 전시관은 일제 만행 현장과 각종 고문기구, 취조실 등을 재현하면서 독립운동가에 대한 억압과 수탈 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했습니다. 통영관광개발공사가 내년 1월 31일까지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에게 케이블카와 어드벤처타워 요금 할인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합니다. 통영 케이블카는 기존 14,000원에서 할인된 금액인 2,000원으로 어드벤처타워의 경우 평일 8,000원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빛나는 2020년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은 2020원으로 케이블카를 타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19,000원을 받는 그 어드벤처 타워를 8,000원에 할인해드려서 10,000원 한 장 가지면 케이블카 타고 통영 어드벤처 타워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이벤트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양돈 농가가 힘들다며 돼지고기 시식 행사를 열었습니다. 도교육청은 돼지열병은 인체에 무해하다며 안전한 돼지고기가 유통되는 것을 알리려고 구내식당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한돈 시식회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계속해서 돼지고기 소비 운동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참석한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가 현대로템 창원 공장을 찾았습니다. 창원시는 말레이시아 총리가 현대로템의 무인 전동차 생산 현장을 둘러봤다고 밝혔습니다. 현대로템은 내년 말레이시아에 2,008억 원의 무인 전동차를 납품할 계획입니다. 창원시가 26일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와 경제통상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창원시는 지난 10월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수입 관세 등을 철폐하는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맺은 뒤 두 국가 간 무역 확대 기회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런 분위기 속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창원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하는 데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밀양 얼음골 사과단지에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유통 형태를 도입합니다. 밀양시는 얼음골 사과 발전협의회가 올 하반기 공동체 지원 농업 활성화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체 지원 농업은 지역민, 즉 소비자가 농민에게 일정 구매 비용을 미리 내고 주말 농장, 농장 체험 등으로 영농에 참여한 뒤 생산된 농산물을 소비하는 로컬 푸드 운동의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올해 생산자와 소비자 교육 등에 도비 1억 5천만 원을 지원받을 계획으로 얼음골 사과 발전협의회 측은 소비자 초청 팜파티 직거래 활성화 등으로 상생 공동체 농업을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분석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의 김세진입니다. 지난 11월 10일 성공리에 막을 내린 마산 국화축제가 역대 최대의 성과를 올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이번 성과를 토대로 내년 축제를 준비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는데요.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 미리 그 청사진을 그려보고 개선점과 보완점까지 짚어보죠. 자, 지역구 의원이죠. 전홍표 창원시 의원. 이번 국화축제 성공을 누구보다 반기고 있는 오용환 도섬 해피랜드 대표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올해 국화축제가 역대 최대 성과를 올렸다고 하면 어느 정도 성과를 낸 겁니까?
네, 이번 해로 19번째로 만난 마산 국가축제는 211만 명의 관광객들이 다녀갔습니다. 네. 그중에 오신 관광객분들이 약 773억 원이라는 돈을 마산에 사용하고 가셨습니다. 예. 제19회 마산 국가축제는 지난달 26일 날 개막을 해서 장장 16일간 대한민국의 남녘부터 북녘까지 네. 국화향을 이렇게 퍼지게 만들었던 축제였습니다. 이번 축제 기간 동안에는 지난해보다 약 50만 명의 인원이 더 증가한 211만 명이 찾아가셨고요. 그다음에 이런 211만 명의 관광객은 19회 동안 진행되는 역사적인 숫자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창동, 오동동, 장어거리, 어시장 등 약 지역 상권에 약 773억 원 정도 돈을 네. 소비하고 가셨다라고 평가되고 있고요. 특히 방문객 중에 외국인들이 4만 명 정도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이 명품 국가축제가 국제적인 축제로 위상을 더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된 게 이번 제19회 마산 국가축제였습니다. 네, 지역 상인분들도 정말 반가워하셨을 것 같은데 특히나 올해는 10년 만에 도섬에도 국화가 전시되면서 오용환 대표께서도 이번 축제 성료를 좀 피부로 실감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실감했는데요. 어느 해 국화축제보다 큰 성공을 거둔 국화축제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날씨도 좋았고 물론 창원시에서 주말을 3번 겹치도록 만드는 것도 큰 성공 요인이었었고요. 무엇보다도 10년 만에 도섬에서 개최된 국화축제는 네. 그 도섬에 대한 향수 고객과 외부 관광객 유치의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덕분에 매일 관광객이 전년에 비해서 2배수 이상 늘어나는 신기록을 달성을 했는데 16일간 네. 신기록 갱신에 도전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마산 국화축제의 다양성에 대해서도 이제 평가가 좋았고요. 도섬에 대한 이미지를 전국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한 국화축제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자, 전홍표 의원께서는 또 지역구 축제이기 때문에 감회가 좀 남다르셨겠어요. 네, 지역구 오면서 감회가 남다랐습니다. 지역구 오면서 가장 원하는 게 우리 지역구에 이런 게 있으니까 구경 와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지역구 오면서 큰 자랑인데요. 이번 국가축제는 그런 충분히 제가 자랑할 만한 그런 축제였습니다. 창원은 지난 1960년대부터 국화를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네. 최초의 시배지가 창원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그리고 그 장소는 지금 해원구에 있는 앵지박골이라는 아주 좁은 진짜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네. 그 가난한 동네의 6가구에서 첫 번째 국화를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1968년 1월 1일자도 동아일보에서는 이런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네. 가난의 그림자를 스스로의 힘으로 몰아낸 의지의 사람들이라고 국화를 재배한 그 모습을 생생히 남겨뒀던 겁니다. 가난 대신 향기 물씬한 국화를 피워가지고 이 지역의 문화와 산업을 이끈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게 국화축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국화축제에 처음으로 했던 이것으로 바탕으로 해서 국화 재배 기술이 다른 타 지자체보다 월등하게 높은 곳이 또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화를 기르는 기술 또 세계적인 기술까지 올랐습니다. 네. 기네스북에 오른 다륜 대작이 그 증거이기도 하고요. 지역구로서 이렇게 국화의 문화 그리고 향기 물씬 남기는 거 그다음에 역사와 전통이 있는 축제를 여는 것 자체가 있다는 게 상당히 자랑스럽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국화가 생각보다 지역에 더 많은 의미가 있었네요. 자, 올해 축제는 끝이 났지만 완전한 끝은 또 아니죠. 다시 내년 축제를 준비하는 기간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성과만큼이나 올해 축제를 하시면서 아쉬운 점도 보였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화축제의 더 큰 성공 이면에는 네. 그 개선점도 조금 있었는데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다 보니까 역시 교통 혼잡은 지속적으로 있었고요. 네. 그런 분들이 조금 개선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화장실이 2번 넘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인원이 오다 보니까 사전에 네. 그렇게 많은 인구가 올 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준비를 못한 부분도 개선해야 될 것 그랬겠네요. 같고요. 쓰레기가 넘쳐서 미관상 좋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제 211만 명이라는 많은 관광객들이 온 거에 비해서 네. 정말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었나 이런 것도 내실 있는 축제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그런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 관광객 우리 전홍표 의원께서 4만 명이 왔다라고 많이 온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실제 많이 왔겠지만 이게 한 10만 명을 늘려서 했으면 참 좋겠고요. 예. 도섬의 관광객들도 신기록을 갱신했지만 3만 명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212만 명에 비하면 약 2% 정도 연계율인데 이것을 한 10%로 늘려서 지역 경제의 큰 관광 자원으로서 성장 동력으로서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번 국화축제를 보면서 국화축제장이 있었지만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보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예, 여러 부분들을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창원시 의원의 시선에서는 또 다른 아쉬운 점이 보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영환 대표님 직접 그 축제 전기간 동안 관여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 세세히 다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저 정도는 아니지만은 저도 지역 축제에 제 지역구에 있는 일인데 그 몇 가지 보이는 점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지역 축제, 국제적인 축제, 전국 축제 규모라고 하지만은 거기에 참가했던 많은 분들이 지역 주민들이었습니다. 50% 이상이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방문했던 그런 좀 더 홍보를 통해서 많은 타지에 있는 분들이 저희 지역에 좀 오셨으면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화 축제의 명성에 이렇게 조금 명성이 널리 알려지다 보니 다른 지역들에서 국화축제를 많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청주, 한평, 익산 등에서도 국화축제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런 지자체들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다시 컨텐츠 개발이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은 딱 성인이 되는 국화축제 성인이 되는 20회째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터닝 포인트를 맞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산 국화축제가 지역의 매력적인 관광 상품이 되고 전국적인 관광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금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 그다음에 국내외 관광객들이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모색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좀 있어야 지역 주민들이 남녀노소 그리고 가족 동반해서 좀 즐길 거리가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교통 문제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문제도 어떻게 조금 개선을 할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화장실 수와 청결성도 좀 세세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식음료와 먹거리에 대한 다양성도 조금 따져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도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내해주는 분들이 대부분 공무원 분들이 좀 하고 있는데 경무에 시달려서 그런지 몰라 조금 불친절하다는 말씀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친절성을 담보할 수 있는 종사원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나 관여했던 분들의 교육,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좀 많이 오고 있는 언어적인 문제들이 조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화축제의 행사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외국어 버전의 안내판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물리적 서비스적인 환경을 조금 개선해야 될 점은 몇 가지 보였던 점은 제 스스로 개선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이 축제의 전반적인 기획 단계부터 되면 지역 주민이 직접 자기가 이 축제에 대해서 제안하고 기획을 했으니까 그런 지역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하면 내년의 축제에 더 큰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뭐 벌써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신 만큼 또 지역구 시의원이신 만큼 내년 축제는 더 많은 점들이 개선될 거라고 좀 믿어지는데, 자, 앞서 오 대표님께서 쓰레기 문제 지적을 좀 해주셨어요. 전홍표 의원께서는 지난 이슈토크 출연 때 일회용품 없는 국화 축제 제안을 받은 바 있으신데 기억을 하시죠? 예, 그 당장은 어렵겠지만 빠른 시일 내 시도를 해보겠다 이런 약속을 좀 해주셨거든요. 내년에는 좀 가능하겠습니까? 네, 약속은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 약속을 하고 난 이후에 지난 방송한 이후에 창원시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일회용품 줄이자,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하는 행사에서는 되도록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품을 사용하는 걸 권장하고 추진한다라는 게 제 조례의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난 뒤에 제7회 창원 음식문화축제가 개최됐습니다. 이 축제에서는 이틀 규모의 자그마한 축제였지만 그게 국가축제에 비하면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품을 다 비치해서 음식물을 맛볼 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축제의 슬로건이 텀블러 들고
창원 맛에 반하러 오세요라는 네. 일회용품이 없는 축제로 개최를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내년에 있는 국가축제도 완전하게 일회용품이 없는 축제는 어렵겠지만은 상당히 일회용품이 줄어들어서 청결성을 유지하고 그리고 축제 참여했던 참여 주민들도 역시 다르구나라고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일회용품 사용도 줄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 주운 쓰레기를 지역 특산물과 바꿔주는 비치코밍이라고 하죠. 도선 비치코밍과 좀 연계를 해서 환경수도 창원의 이미지를 공고화시키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이야말로 앞으로 마산 국화축제가 나아갈 방향이 아닌가 싶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도선 비치코밍을 통해서 도선을 보다 깨끗한 섬으로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 실제로 관광객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워가는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을 바꿔가고 있는데 이번 국화축제도 이제 이렇게 바꿔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국화축제를 보면 올해도 마찬가지 일회용 컵 사용이 제법 많았고요. 네.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 또 한 곳에 모아두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그런 상황도 됐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쓰레기들을 관광객들이 가져올 때 우리 창원의 국화축제만큼은 친환경 국가축제라는 그런 인식을 좀 심어줘서 네. 쓰레기를 좀 적게 가져오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쓰레기 발생 요인들이 각 부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 원인인데 네. 그런 분들을 사전에 입주하기 전에 부스 설치하기 전에 사전에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발생된 쓰레기는 그분들이 해소할 수 있는 원인자 부담 원칙도 적용하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전은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친환경 쓰레기 봉투라든지 친환경 재료를 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쓰레기를 가져오는 가져오는 사람 분들한테는 비치코밍처럼 네. 국화 한 송이를 준다든지 국화 화분을 주어서 쓰레기를 한 곳에 모으고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만의 그 문화를 하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게요.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아무튼 허성무 시장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더 발전된 국화축제를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남은 기간 더 많은 콘텐츠를 좀 준비를 해야겠죠? 네, 더 많은 콘텐츠 중에 한 개 중요한 콘텐츠가 나왔습니다. 쓰레기를 가져오시면 그러게요. 향기나는 국화꽃으로 바꿔주는 콘텐츠 아주 매력적인 콘텐츠입니다. 네. 허성무 시장은 2020년이 국가축제로서는 20년이 되는 기간이고요. 그리고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된 지 10년이 되는 네. 역사적인 해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간적인 상징성을 국화축제, 마산 국화축제에 녹아들여서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큰 포부를 허성무 시장께서는 밝혔습니다. 네. 허성무 시장께서는 2020년 마산 국화축제의 목표 관람객 수는 300만 명, 그리고 경제 효과는 1,000억 원 정도 될 수 있는 관광 상품을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외부 관광객을 늘리고 체류형 관광객을 늘려서 300만 명을 맞추고 이런 300만 명들이 먹거리, 볼거리를 즐기면서 돈을 많이 좀 쓰고 가고 즐겁게 쓰고 갈 수 있는 축제를 만들겠다는 게 허성무 시장의 꿈입니다. 이에 창원시는 몇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국내 유일하게 바닷가와 바로 붙어 있는 국화축제입니다. 맞습니다. 바다향과 국화향을 물씬 느낄 수 있고 그다음에 바다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이 지역적인 장점을 살려서 국화축제를 특색 있는 축제로 만들어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산은 바닷가를 끼고면서 역사적인 상징적인 일들이 많습니다. 임진왜란의 이순신 장군이 가장 많이 활약했던 곳이 이곳이고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 하면 바다에서 볼 수 있는 거북선 같은 것도 그리고 민주의 성지 부마항쟁의 발원지도 이 지역 마산의 바닷가이기도 합니다. 이런 창원의 마산만의 역사와 국화축제를 연결시켜서 내년에는 300만 명이 오고 경제 유발 효과가 1,000억 정도 되는 축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수 밤바다 전 국민들이 다 한 번쯤 가보시고 싶어하고 그다음 가보셨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게 걸맞는 바닷가에서 국화향을 즐길 수 있는 밤에 해안선과 유람선을 즐길 수 있는 이런 것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자, 말씀을 해주셨지만 바다라는 이 훌륭한 지리적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게 마산 국화축제의 큰 장점인데 오 대표께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 축제를 준비하면서 좀 제안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우선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좋고요. 네. 이번 국화축제에 대한 시민들 관광객들의 반응 매우 긍정적이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국화축제가 아주 잘하고 있지만 이거에 대한 좀 변화를 요구하는 시민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네. 그래서 외부 관광객들을 더 많이 유치하고 체류형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뭐 가장 가까운 뭐 유람선을 타고 가는 도섬 국화축제가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섬에서 한 2시간 정도만 더 머문다면 놀고 나서 축제장에서 축제를 보고 그럼 당연히 어시장에서 식사를 하고 쇼핑하고 그다음에 창동 오동동까지 즐기고 또 더 나아가서는 로봇랜드나 이게 진해 솔라타워까지 가서 체류형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발전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목표가 300만 명이라고 하는데 300만 명의 양적도 성공하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도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런 다양한 체류 관광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발전시켰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혹시 의원님께서도 체류형 관광 위해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신 이런 관광 벨트 있으십니까? 관광 벨트 거의 동일한 벨트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도섬 그리고 도섬에서 보고 장어거리에서 식사를 네, 맛있는 먹고. 집 먹고 그다음에 창동 골목길을 걸으면서 역사적인 정말 골목길 보기 힘들거든요. 그런 맞아요. 골목길도 즐기기도 하고 로봇랜드에서 미래산업과 아이들이 즐겨 뛰어놀 수 있는 이런 모습들도 조금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 진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보기 드문 근현대사의 역사적인 공간들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하고 같이 연계시키면 지역의 문화와 역사적 자원과 그리고 국화라는 관광상품 연계시키는 벨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지역민들도 그 지역에 많은 분들이 보러 오시니까 지역에 대한 애착이 더 샘솟고 그다음에 관광을 바라보고 하는 의식도 개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오 대표께서 말씀해 주신 비치코밍이나 여러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이 좀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 반영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축제를 기획하시는 분들은 손해볼 사항들이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축제를 참가하는 분들이 축제에서 나왔던 쓰레기를 좀 줄이겠다는 그리고 줄였다는 대가로서 뭐 국화라든지 지역의 특산물과 바꿔간다는 이런 것 같으면 야, 그 동네 축제 가서 잘 보고 이런 선물까지 받아왔다라는 거 하니까 반영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오용환 대표도 내년 축제를 미리 준비하는 마음에서 예비 관광객들이나 또 지자체 하고 싶은 말도 기대가 있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 한 말씀 남겨주시죠. 네, 항상 하고 싶은 이야기는 도섬과 그다음에 축제장과 오동동과 창동을 이어갈 수 있는 연계 관광 상품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런 것을 기획 단계에서부터 사전에 협의를 해서 예측 가능한 그런 관광 자원으로 발전시켰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전웅표 의원께서도 내년 국화축제를 준비하는 창원시와 창원시의회 마음가짐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단순히 국화축제가 제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그 일회성이나 이벤트성 축제가 아니라 문화산업이 기반이 되고 그다음 지역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슷비슷한 지역 축제가 범람하고 있는 가운데 마산 국화축제는 경남의 향토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성과에 연연해하지 않고 그 입지를 더 다질 수 있는 착실한 계획으로 내년 축제를 지금부터 준비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당분간 큰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수요일 창원의 아침 기온 7도, 거창 2도로 영상권으로 출발하겠고 낮에도 13도 안팎까지 오르며 평년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공기도 깨끗해서 낮에는 기분 좋게 걸을 수 있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가오는 일요일에는 비가 한 차례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남해안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침수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CJ 헬로 경남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